자, 수능 직후에 11월 17일부터 논술, 자, 파이널 중에 파이널, 2024학년도 인문계 논술, 대치동 스카이피교 노한기 논술 원장입니다. 자, 우리 대치동 본원, 음마사거리 쪽에 있는 스카이피교육, 자, 본원, 아울러 직영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서초 방배원, 4호선 총신대 7호선 이수역 쪽에.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요. 아무튼 우리 서울대 팀, 자, 유주혁 우리 연구소장, 그리고 이제 우리 최관서 교육학 박사 출신,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하신 우리 임근상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이강수 선생님 등등. 뭐 수리는 수리고, 또 수리 논술은 또 우리 이제 이원준 서울대 수리과학부 나온 아주 명장이죠. 자, 여러분들은 말이죠. 일단은 뭐 인문계니까 뭐 좀 일부 학교에서는, 그죠? 일부 학교에서는 연세대처럼 큰 문항 뒤에 좀 상경계처럼 일단은 뭐 수리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그런 일종의 바로 논술도 있죠. 그래서 일단 상경 쪽은, 상경계 논술은 뭐 보통 이제 큰 문제가, 자, 전반부에는 어찌됐든 이제 언어 논술이죠. 언어 논술. 자, 언어 논술이 요즘 이제 토막 논술이죠. 한양대만 이제 1200자석이 통논술인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토막 논술로서 어찌됐든 한 문항당 큰 문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항 2개는 3개. 그 단국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문항 어때? 1번하고 2번이 언어 논술이고, 3번째 문항이 이제 여러분 사회문화랄까, 그죠? 자, 그런 데서 보는 어떤 그 자료 해석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그 대학들이 뭐 성균관대, 경희대, 그 다음에 자료 해석형 나오는 데가 다 단국대학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일부 뭐 서울예도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은, 자, 이나저나 여러분들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언어 논술입니다. 뭐 항공대, 경영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료 해석형이 있고 언어 논술이고 다 그렇습니다. 경기대 같은 경우는 특이성을 가지고 이제 언어 논술인데 문학 작품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 뭐 어때? 항공대, 경영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문학 작품 소스로 활용하는 게 많죠.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계이기 때문에 수능 국어와 사탐을 하면서 이미 논술 공부는 99%를 해온 겁니다. 자, 논술의 역량은 바로 문해력이죠. 문해력. 자, 글을 읽고 문제구도에 맞게 텍스트를 활용하는 역량, 이런 게 바로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어디 지식이 아니죠. 한마디로 어디 인지해서, 인지라는 게 뭡니까? 코그니티브한 거. 일단 주어진 텍스트가 어떤 가나다라, 그죠? 길게는 뭐 바까지 있는 데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어때요? 좀 3의 배수가 많죠. 지문들이 보면 뭐 어떤 경우는 2개가 나온 경우 있고, 또 4개 나온 경우 있지만은, 자, 묘하게 이제 논술이 이제 아무래도 있죠. 좀 3의 배수, 좀 홀수 있죠. 홀수 3개, 소달락이 5개, 7개. 저 뭐 경우에 따라 짝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서로 상반된 관점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회문화도 배우죠. 자, 우리가 기능론이, 갈등론이 있단 말이야. 자, 사회 발전의 두 축이, 자, 기능적인 거, 톱니바퀴 물리듯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게, 그래서 발전하는 것도 있고, 아니야, 경쟁, 딜레마, 갈등, 이러면서 이제 사회가 발전한다. 그죠? 그럼 두 관점이 서로 어때요? 가하고 나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이죠. 논술 지문이 나오면 나의 언어로 살짝 개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그죠? 절대론적 윤리관, 상대론적 윤리관. 제 지문 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때요? 우리가 옛날에 고전 논술할 때 많이 나왔던 거죠? 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보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어때요? 자신의 사회적 명망을 위해서, 그죠? 주변의 어떤 시선 의식에서 뭔가 돈을 기증하고 싶어. 그럼 돈이 어때요? 좀 금전적으로 모자라. 나는 장교 출신이야. 장교야. 현역. 자, 자신의 어떤 체면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어때요? 높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고 이제는 거의 뭐 어때요?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이 많으면 소용이 없구나.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간접 살인을 통해서 그 사람 돈을 갖다 확보하려는 거. 무슨 얘기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도 합리화하는 거. 이게 바로 상대론적 윤리관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질문을 보면 어때요? 절대로 여러분 어때요? 광문자전 아시죠? 조선 후기. 그죠? 광문자전. 자, 한마디로 박주현의 한문소설인데, 광문자전에서 보면 주인공이 어때요? 자, 거지잖아요. 그렇지만 인품이 돼 있어. 사람들에게 어때요? 참 많은 걸 베풀려고 노력해. 그죠? 인격자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죠. 그릇된 것을 절대 하질 않아. 설령 자신의 어때 목표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어때요? 이런 논조가 될 때는 절대론적 윤리관이죠. 한마디로 가지 않을 길은 가지 마라. 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모두 드린 이유가, 우리가 있죠. 인문계 논술은 일단 대립적인 양면의 어때 모순 관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가나가 있으면 상반대. 제시문 다. 세 번째 거는 어때요? 두 관점을 어떻게 될까? 약간 절충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3개, 5개,
5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두 개 짝짓기가 돼 상반된 입장이 있어. 근데 한 소단락 텍스트죠. 여러분의 주어진 텍스트. 요거는 어때요? 절충하는 입장 아니냐. 연세대학교도 기재입니다. 9월 23일에 이미 연대림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있죠. 일단 9월 달에 봤잖아요. 인문계든 수리논술, 연세대학 과학논술 어제 마지막에 내년에 없어지잖아요. 연세대 있죠. 저희가 유사 적중을 엄청나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아무튼 말이죠. 우리 서울대 팀. 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왔습니다만은, 어때요? 좀, 여러분 평시에는 수능 국어 가열차게 지도해왔고, 제가 서울학경찰대학 있죠? 1차 시험 국어. 어때요? 자, 매년, 일단은 거의 보면 있죠. 만점자. 항상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국어 배출을 많이 했죠. 아무튼 올해도 이제 결과가 기대됩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논술, 저는 벌써 논술 교육을 한 3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자, 레전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논술에게요. 일종의 대한민국 논술 교육에 그야말로 나름대로는, 그죠? 레전드, 그죠? 자, 최고의 아카데미를 좀 이끌어가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논술의 어떤 지도에, 최천병이었고, 그죠?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수정예로 직접 저희가 참작도 하면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수능 끝나고 바로 11월 17일부터 이제, 준비해서, 자, 12월 2일, 3일 이제 인하대, 아주대 이제 논술로 제일 마지막 마무리 끝나잖아요. 근데 대학별로 해서 18, 19, 주로 주말에, 그 다음에 어때요? 11월 20일 이후에 주중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5, 26, 그 다음에 12월 2, 3. 여기 3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대학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때요? 11월 수능 끝나고 18일, 19일, 수능 끝나고 바로, 그죠? 2, 3일 뒤에 보는 어떤 이 논술이, 그죠? 아무래도 가장 촉급하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문해력은 여러분들이 마주 국어 사탐, 국어 독서 문학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사탐을 하면서 문해력이 엄청나게 있죠.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이. 수능, 자, 일단 시험 준비하는 이 과정, 피니싱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있죠. 논술 공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논술은 그렇잖아요. 재시문을 복수로 제시하고, 자, 재시문 가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비교 평가하시오. 아니면, 자, 두 번째야. 자, 가의 입장에서 어때요? 자, 다의 밑줄친 걸 평가하시오. 나를 토대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재시문끼리 통합교과가 될 수밖에 없죠. 복수로 되니까 통합적으로 재시문들을 엮어서 문제의도에 맞게 출제자는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 이제 채점할 때는 그 출제의도로 충족했는가 이거 보는 거야. 이제 지금 요즘의 논술은 지식을 묻는 게 아니죠. 텍스트를 활용하는 역량입니다.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나의 언어로,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단 재시문 가나에는 뭐 상대론적 절대로 이런 개념이 없어. 그지만 어때요? 여러분 논술을 어때 기억할 때는 이렇게 있죠. 컨버팅 해가지고 나의 언어로 바꾸란 자입니다. 주어진 자, 텍스트, 재시문의 문맥을 논술장 여러분의 언어로, 그죠? 그러니까 DNA를 깨라는 얘기는 아니죠. DNA를 살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텍스트를 가지고 요약하는 거 있죠. 어찌됐든 읽어서 핵심적인 요지를 파악하는 데 출발이 된 거죠. 제대로 요약이 돼, 요걸, 어때요? 요약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의도에 맞게, 어때요? 아웃라인, 개요를 짜야 됩니다.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인문계, 인문논술, 언어논술의 가장 큰 자, 이제 구도는 바로 아웃라인이죠. 설계. 여러분 화작에서 장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서론, 본론, 결론 밑줄에서 기억서 미음까지 해놓고 다음 주 기억에서 미음까지 적절치 않은 고르시오. 이게 개요란 말이야. 이게 장문에 있는 거 공부했던 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저 논제 의도에 맞게 논술 문제 제시문도 활용하면서 그런 형태로 이제 글 구조를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있죠. 통상적으로 한 개 단락이 한 300자 내외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일단 글의 분량이 거의 보면 이제 요구가 있잖아요. 300~400자로 쓰시오. 비교, 평가, 요약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비판적인 입장, 평가. 보통 막 길게는 600자 내외입니다. 자, 600자면 2개 소단락은 쓰겠죠. 원고지 쓰기상 어때? 단락이 바뀔 때 왼쪽에 척함 비운다는 거. 원고지 쓰기상 어때? 줄이 바뀐다는 얘기를 띄어쓰기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어때요? 원고지 쓰기법부터 있죠. 이 기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짧게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부터 챙겨서 제일 중요한 건 어때요? 내용을 채우는 거죠. 어떻게 문제의도에 맞게 채점도 그렇게 하니까 그 채점 기준에 맞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상경의 논술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한양대 상경, 중앙대 상경, 자 그다음에 이화여대 사회계열 2, 자 숭실대 등등 상경 논술의 경우는 어때요? 앞에 있는 큰 문제는 언어 논술입니다. 뒤에 있는 후반부 있죠. 2번 문항은 보통 어때요? 자 맥락상 확통이랄까. 그 다음에 있죠. 일종의 바로, 자, 수요 공급의 어떤 변동, 추세, 환율의 변동,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때 약간 수리적으로 풀어가게 하죠. 여러분 배운 수, 원, 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주로 확률 통계 버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간혹 이제 어때요? 수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경논술. 그렇기 때문에 상경논술의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하신 바로 임근상 우리 어때요? 자, 박사님 그리고 이제 이강우 서울대 경영대 나오신 이 두 분이 상경논술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논술의 어때 한 버전으로 상경논술이 있다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경우는 있죠. 인문사회계 원, 인문계는 바로 언어논술의 축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저희가 11월 17일부터, 일단 11월 17일 논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18, 19에 보는 두 대학 있잖아요. 워낙 시간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논술 시간대가 있어. 오전 블록 10시부터, 자, 오후 블록 2시부터, 저녁 블록 6시부터 하루에 3블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자, 논술고사 보는 그 직전까지, 그죠? 반드시 전날까지 해서, 일단 매 회차마다, 매 블록마다 다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단은 뭐, 18일날 논술고사 보는 학교, 19일날 논술 보는 학교 있잖아요? 이것도 일단 17일, 18일 다 때리면서 매일 있어요, 매일. 그죠? 개인별로 미리 어디 수강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반 정원 5명조로 해서 자 대치동 보는 음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서초 방배원 4호선 총대 7호선 26 지역에 14번 출구에 있습니다. 두 캠퍼스 어때 선생님이 순환 강의하면서 저도 직접 현장 지도하면서 저는 논술 원장이고 총괄 교육 원장입니다. 자 그야말로 말이죠 어때요? 자 우리 서울대 팀들 자 우리 유주혁 연구소장 서울대 인문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최관석, 어때? 서울대 교육학 출신이죠? 자, 그 다음에 임근상 서울대 경영대 졸업한 분인데, 토탈에서 저희가 말이죠. 일단은 논술 선생님들이, 여기는 메인 어때요? 4분에다가, 플러스 어때요? 3분이 더 있습니다. 자, 그때 7분의 여러분들 인문계 선생님들이 여름 지원 대학에 맞춰서 있죠? 상경은 따로 있고요. 물론 어때요? 수리 논술 있죠? 과학 논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 이 어때? 스코프는 주로 이제 인문계 언어는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말이죠. 대학별로 바로 통합교육과형으로 나오는 게 바로 대세입니다. 고3 재수생, N수생. 더군다나 한양대는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양대. 그죠? 한양대는 어때? 인문계는 바로 통논술이죠. 1200자입니다. 기획을 잘해야 돼.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저 마시고 단기 특강으로서 어때? 1대1 맞춤 점상을 한다. 자, 강조됩니다. 인문계 사회계. 자, 17일부터 어찌됐든 수능 다음 날부터 개강을 하기 때문에 그저 마시고 최소한 4회 있죠. 4블럭 이상. 제가 매일 어때 블럭에 한 오전, 오후, 저녁 블럭 있었다고 그랬죠.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수십 회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물론 어때요? 저희가 인문계 중심에 사회계 중심에 어때요? 연대, 고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활동우 수용,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 서울대 일반 전형이 있죠. 제15 기반의 면접 코스를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면접 구술도 요즘은 대세가 말이죠. 논술하고 문제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논술은 쓰는 거죠. 라이팅. 그래 분량 제한받고. 자, 그렇지만 어때요? 구술, 면접 구술은 어떻게 기획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 12분에 답변 준비하고 한 6분 정도 어때요? 자, 말로 구술하는 게 바로 면접 구술이죠. 그래서 종합 학습 학종으로 아마 원서 내면서 일반 논술을 같이 내는 수험생이 많죠. 학종으로 3개 정도, 일반 논술로 3개 정도. 아니 왕창 논술로 수시 6개 쓴 사람도 있겠고 이미 연세대학교 성신여대, 홍익대, 그다음에 가톨릭대 있죠. 논술고사 본 사람들이 이미 어때요? 10월 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대학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수능 끝나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여기 뭐 대학별로 첨삭 지도는 어찌됐든 말이죠. 인문사회 언어, 일단 회차별로 1대1로 반정은 5명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논술 써본 적이 전혀 없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죠. 인문계 논술을 말이죠. 어떤 방향, 기획, 그 다음에 구조, 얼개, 이런 것만 잘 기획해서 이제 좋은 논술을 만들어 갑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여러분, 문해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을 묻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말이죠. 외부 지식을 끌어와서 뭐 아웃소싱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관문, 논술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시문 가나다라만 이제 몇 개가 있어. 그대로 퍼다가 옮겨놓고 칸 메꾸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일단 활용을 하는 얘기잖아. 제시문들은 던져주고, 그죠? 핵심적인 팩트를 발견해서 이걸 활용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퍼다 옮겨서 막 있죠? 삽질에다가 옮겨가지고 원고지 한 메꾸면 어때? 이거 점수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왜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왜 보냐, 그죠? 최소는 어때요? 대학을 들어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약간 논술형으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어떤 거 뭐랄까, 구조적인 원리랄까, 이런 걸 미리 습득하고 오라 그런 취지입니다. 자,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는 논술 100%였죠. 수능 최저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도 없고,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는 없지만 내신이 10%가 있고, 근데 대부분이 보면 수능 최저가 좀 다 걸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내신 반영도 일부 있죠? 그렇지만 워낙 수능 최저가, 그죠? 최상위권 경영, 경제 빼고는 이제 그렇게 수능 최저가 조금은 약한 편인데,
참고로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이든 뭐 자연계열이든 말이죠. 수리 논술이죠. 인문계 언어 논술인데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는 어때요? 논술이 있다가 없앴다가 내년도 2025학년도에 또 논술을 부활합니다. 7년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대 논술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려도 자, 그럼 이제 고려대가 논술을 왜 부활시켰느냐 참 의아했지만 중간 기말고사랄까 학생들이 좀 평가를 해보면은 대학생 고려대생 입학을 했는데 아니 심지어 있죠 글빨이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논술적인 소양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와야 그야마 어떤 문해력을 가지고 자 어차피 대학에서 뭐 공부할 때는 오지선다랄까 수능처럼 마킹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습작하는 훈련이라도 하고 가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려대학교가 일단은 그 논술을 부활한 겁니다. 자 물론 문과는 언어 논술, 인문계 논술이죠. 자연계는 수능 논술이지만 그래서 아무튼 자 아까 얘기 들어있죠. 인문계, 사회계는 사회계열, 사회계열 속에는 이제 상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경 수리 통합적인 게 좀 일부 있죠. 도표가 나온다거나 당국대처럼. 자 그다음에 어때요? 일부 상경계처럼 이제 확통이라가 수혜라가 이런 거 활용하는 경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면은 논술할 정도면 그렇게 큰 적이 없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말이 최근 5개년간의 기출론조학 이 변형장과 변형 문제 제가 자체 기획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논술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샘터 논술이라고 자체 브랜드입니다. 논술연구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일 있습니다. 매일 3회차 시간대가 있다. 오전, 오후, 저녁 블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블럭은 A 블럭, 자, 그 다음에 오후 2시 블럭은 B 블럭, 저녁 6시 블럭 C 블럭입니다. 최소한 4블럭 이상. 근데 이제 18, 19일 날 논술에서 보는 수험생들, 특히 18일 날 보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17일 날 맥시멈 3블럭이겠죠, 그죠? 이게 19일 날, 일요일 날 논술에서 보는 수험생들은 뭐 17일 날 오후, 저녁, 그죠? 왜 그러냐면 보통 수능 다음 날 보통 재학생들은 금요일 있죠, 17일이 오전에 잠깐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일로 또 2블럭 정도 해서 19일 날 논술로 4블럭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로 이제 논술고사 있는 경우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4블럭 내지 또는 6블럭, 오케이? 자, 대학별로 있죠. 이 문과 논술은 기저가 비슷합니다. 형태가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건국, 경희, 단국, 서울여대, 성균관, 숙명, 숭실항공, 항공대, 경영대학이죠. 동국, 서강, 가톨릭대, 의학학. 주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의대학 때는 수리논술, 과학논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 자,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죠? 한국외대하고 이화여대는 이제 일부 그 영어 지문이 좀 있잖아요, 그죠? 영어 지문이. 근다고 영어 논술, 영어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한양대, 자, 그다음에 덕성여대, 중앙대, 인하대, 아주대. 인하대, 아주대가 제일 나중에 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버전들이 주로 이제, 아무래도 뭐랄까, 12월 25일, 26일, 12월 2, 3일, 이렇게 되죠? 자, 경북대는 AAT죠. 동덕여대, 부산대, 세종대, 이화여대. 이화여대가 영어 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아까 얘기했던 문학작품 활용한 경우 많죠. 한국기술교대, 그다음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수능 체제 없죠. 그러니까 단국대 수능 체제 없다. 여러분들 이미 원서 뭐 다 냈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있냐 없냐 다 선별을 해서 원서를 냈겠죠. 단국대 수능 체제가 없다 이런 건데. 글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성한이랄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수능 체제가 좀 가짜짜 해버리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시험장을 갈까 말까 이제 갈등 딜레마가 생기겠죠. 자, 참고로 제가 2023학년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일단은 합격을 한 우리 입결입니다만은 자, 의대, 치대, 약대 있죠. 한의대, 수의대 합쳐서 제가 논술로 119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전국에 있는 논술로. 자, 그 다음에 있죠. 논술. 일부는 이제 면접 구술도 있었습니다만 MMI. 경영경계에는 83명, 인문계는 136명, 자연계는 157명. 자연계는 수리논술, 과학논술. 그 다음에 이제 약수령 있죠. 약수령이 이제 가천대학교.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수원대학교. 자, 등등. 서경대학교. 고려대 세종 있잖아요. 그래, 고려대 약수령 논술 올해는 36대학도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추가로. 그죠? 근데 연세대는 작년도에 저희가 29명. 문이과 다 합쳐가지고요. 자, 물론 이제 약학대학이 있었고 치과대학이 있었죠. 그 치과대학 3명, 약학대학 2명. 포함해서 총 29명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어때요? 24명. 문이과 합쳐가지고, 그 문과 11명, 그 다음에 이과 13명 합격시켰습니다. 성균관대 21명, 서강 12명, 이화 17명, 건국 15명, 중앙 22명, 경희 11명, 경북대 의치수 있잖아요. 여기는 주로 AAD2 수리논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9명인데, 금년도에는 어때요? 이 바로 경북대학교 치대의대 수의대가 바로 큰 문항 3개 중에서 어때요? 세 번째 문항은 이제 어때요? 좀 뭐랄까, 의학 논술 있죠? 주로 생명과학, 과학 논술인데 그 논술로 이제 평가를 하는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참고로.
자, 아무튼 말이죠. 인문계열은 어쨌든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 등의 평가는 다면적 사고형의 바로 자, 논술 시험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채시문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일부 학교, 연세대, 외대, 그 다음에 이대. 나머지는 뭐 영어 지문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능보다 쉬워요. 별거 없습니다. 영어 해석이 안 돼도 있죠. 다른 복수로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 지문하고 다른 지문들을 요지 파악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수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건 주로 이제 사회계열 또는 말이죠. 아까 상경 쪽에 자료 해석하는 그런 형태다 한다. 큰 문항으로. 자, 참고로 이제 인문사회계 언어 논술은 주로 비교 평가형으로 제시문 복수로, 그죠? 뭐 가나 또는 가다 또는 제시문 6개를 주고 있죠.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비교 평가하시오. 이게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균관 대학 그런 케이스가 많죠. 자, 통합 분석형이다. 뭡니까? 이거는 비교 평가. 첫 번째 비교하는 건 요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시문의 어떤 뭐 전반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썸머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갖다 빼내야 돼. 그러면서 문제 의도에 맞게 개요 짜면서 환문, 살짝살짝 개념을 바꿔. 그죠? 제시문에는 기능론이나 용어가 없지만은 여러분의 사문에서 배운 그런 개념들. 그죠? 그 다음에 제시문에는 어때? 갈등론이 없지만 갈등론의 관점에서 어때요? 이 소설이 나와도 소설 어때요? 내용들 퍼다 옮기면 안 돼요. 일반화 해야 돼. 일반화. 그죠? 시가 나온 경우도 일부 있어요. 일반화 해야 돼요. 오케이? 상황 판단하는 건데 아까 이제 거듭 얘기입니다만 상경계와 수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아니면 꼭 아니더라도 단국대학교처럼 말이죠. 자, 일단 큰 문항 3개 중에 세 번째 문항 주로 통계 지표를 주고 이제 분석한다든가 그런 거. 그러면서 말로 푸는 거죠. 몇 배수 이제 증가했다, 줄었다. 그죠? 이로 봐서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해졌다. 그죠? 요즘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그 지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유형별로 일단 유형에 따라서 개요 구성이 먼저 달라야 됩니다. 유형에 따라가지고, 그죠? 자, 개요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이제 언어, 패턴, 비교평가형, 통합분석형 또는 우경 개진형, 그죠? 그러니까 통합분석형은 주로 이제 비판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시오. 또는 해결책을 도모하시오. 그죠? 이런 것들인데, 거의 보면 아까 이들 한양대 빼고는 나머지는 어때요? 한 문항당 이런 패턴이 보통 3, 400자, 통합분석형 같은 경우가 보통 600자 내외,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인문계 언어, 이런 경우죠. 논제 의도를 충족을 했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때요? 출제자가 출제한 그 논술 문제 의도 있잖아요. 그 의도를 먼저 꽤 잘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 제시문 활용할 수 있게 썸머리 해가지고, 어때요? 개요를 짜면서 이제, 이 내용을 쓰면 논제 의도에 충족이 될까라고 스스로 자가 검증을 하면서 이제, 저 내용을 갖다 구성해야겠죠. 제시문 썸머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약, 그죠? 제시문은 그립을 딱 해야 돼. 야무지게, 그죠?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있죠. 일단 썸머리가 됐다 해서 팩트 체크 됐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어때요? 말을 좀 살짝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쓰다가 제시문 보고 있죠. 그럼 자꾸만 이제 베끼게 돼. 제시문 끌어다가 이제 옮기면서 온거지 베끼다 보니까 어때요? 내게 하나도 없어. 쫙 그러니까 내 지식을 갖다 과시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국어, 독서나 문학이나 사탐을 하면서 배웠던 개념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말이죠. 이게 바로 문해력이라는 거야. 그죠? 문해력. 아무튼 텍스트, 나에게 주어진 제시문을 갖다가 리딩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언가 요지 파악을 하고, 그죠? 문제 의도에 맞게, 그죠? 중요한 건 나오죠? 재구성하는 거야. 제시문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가나다나 이런 내용들을 갖다 서로 엮어서 말이죠. 리모델링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다만 글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안배를 잘 해야 돼요. 개요 짜면서 대충 어느 정도 분량을 내면 되겠더라고. 근데 그 훈련을 짧은 시간에 하는 거죠. 가능해요. 논술 안 해본 사람도. 그 다음에 첨삭을 하고, 개요 첨삭을 하고, 내용을 갖다 재첨삭을 해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식으로 이게 제일 기본적인 인문계 언어논술 학습의 어떤 원리입니다. 물론 이제 도표 분석하고 자료 분석하는 게 여러분 사회문화를 경험한 수험생들의 경우는 어때? 거의 보면 그 버전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보면 어때요? 도표 자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그래서 논술 문제는 말이죠. 1, 2, 3, 4, 5 번호로 붙이면 뭐가 됩니까? 수능 문제가 똑같이 되는 거야. 수능 독서 문제, 수능 문학 문제, 그죠? 또는 어때요? 사회 타이탄 문제 똑같이 되는 거라. 다만 이제 이것을 좀 이제 글의 분량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수능과 어때요? 약간 결이 다른 게 답을 찾아가는 루트가 다른 거죠. 수능은 어때요? 일단은 답을 찾는 루트가 선택지가 5개가 있어. 택하시오. 초이스 하시오.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자, 논술의 경우는 블랭크를 두고 분량이 있으니까 역시 수능 문제 풀듯이 그런 마인드를 갖다 쓰시오.
자, 면접 구술 학종의 경우는 제시문 던져주고 답변 구성한 다음에 말로 푸시오. 요구하는 답을.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을. 알겠죠?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어때요? 자, 수능 공부, 국어, 독서 하면서, 문학하면서, 사탐하면서 어때요? 논술 공부를 해온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문해력이 지금 최고조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 원서된 거 있잖아요. 자, 겁먹지 말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제시문이 있고, 아래 문제 답판 제시문이 나옵니다. 몽테뉴는 어떻게,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평설. 자, 평설. 자, 키케로 이렇게 말했다. 평설을 주고, 좀 긴 듯 짧은 듯 한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자, 일단 평설. 제시문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나가 있고, 자, 논설문이죠. 주로 주장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제시문 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자, 인간에게 만드는 거, 결핍, 고통, 뭐, 키워드, 구본권의 로봇 시대 인간의 일, 평설, 논설문. 자, 제시문 3개 줬죠. 자, 문제가, 자, 가나는 올바른 교육의 모습이 다른다. 공통점인데, 가나의 차이점은 비교하시오. 어때요? 차이점 비교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반된 시각이란 말이야. 교육에 관련해서, 그죠? 올바른 교육에 대해서 상반되고, 바로 아까 얘기했죠? 300자에서 400자 버전이 되겠습니다. 한 개 달라 쓰면 되겠죠? 참고로. 자, 뭐, 이제 그죠? 반면, 그죠? 여기 상반된 구조로서 이제, 어때요? 이 틀이 나오겠죠? 논술 답안지의 어떤 구조입니다. 비교평가. 뭐, 제시문 내는 단어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 분량만 차지하고 있죠? 나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죠. 이제 제시문 다가 나와서, 다는 인공지능, 자동화 던지는 새로운 과정을 다룬다. 가나를 활용해서, 다가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게 교육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치죠. 그죠? 이게 분석평가형이야. 모두 600자 버전은 많다 그랬죠? 그죠? 10% 내외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있죠. 좀 600자에 가깝게, 또는 조금 넘게 써주는 게 낫겠죠.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200자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이제 다의 상황을 정리해야겠죠? 그러니까 문제 1-1번하고 1-2번 하기 전에 어때요? 일단은 가나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도 정리를 다 먼저 해놓고 나서, 그죠? 이 문제 오도에 맞게 개요를 짜고, 그죠? 자, 그래 분량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평가형. 자, 그 다음에 있죠? 아까 분석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가 또는 나기 때문에, 그죠? 또는입니다. 문제들 잘 봐. 이게 가를 활용할 경우, 나를 활용할 경우. 맞죠? 버전이 2개니까 선택은 여러 번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큰 문제 2번째죠. 다음 제시문 있고, 실험연구가, 저 짤막한 지문이죠. 실험연구다. 자, 그 다음에 실험연구 2-1.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자, 내적 타당성. 그러니까 실험연구 어떤 추정.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죠. 상황. 그죠? 약간 정량적인 그런 접근이 요구되는 겁니다만은, 자, 실험연구의 어떤 결과, 그 다음 내용을 주고, 어때요? 이 정도 답이 나오죠? 그죠? 실험 상황을 주고 있죠. 언어적으로 풀어가라. 실험 상황을 주고 이것도 언어적으로 풀어가라. 그죠? 400자 내외로 실험 연구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자, 일단은 그 큰 문제 2번째의 경우는 어때? 아까 얘기들은 이제 언어적으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상황을 줄 수도 있고 도표나 지표를 줄 수도 있고 그러죠. 하지만 큰 문항 1번의 경우는 거의 대정소이합니다. 그죠? 이런 패턴으로 거의 나와요. 이런 패턴으로. 그죠? 100%입니다. 대학마다 거의 기저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때? 글의 구조나 이 쓴 내용 자체도 일단은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 아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 거듭 얘기입니다. 지문들 봤으면은 자, 일단 수능 공부하면서 했던 지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근사치입니다. 지식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기획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에 적합성을 가지고 진술해서 채점하는 분들이 자, 문제의 적합성을 가지고 기획을 잘했는가 있죠. 이런 걸 보는 거죠. 아, 이 학생은 지식이 많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보면 하도 이제 모든 것들이 마킹하고 어때요? 좀 스마트폰이랄까 PC를 통해서 어때요? 자, 워딩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악필들이 많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고딕체로 쓰고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있죠. 일종의 좀 글의 어떤 그 느낌도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있죠. 좀 글이 조금 너무나 남필이다 하게 될 때는 조금 평가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에러를 느끼고 좀 좋은 평가를 하는데 골세 고개가 갸우뚱하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 어떤 수능 끝나고 바로 기획에 원서 낸 거, 그죠?
확실하게 이런 가닥을 잡아서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듭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논술의 레전드로서 우리나라 어때요? 대입 논술 교육, 또 성인들 논술 교육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그야말로 좋은 결과를 지금까지 만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여러분들이 논술을 통한 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스카이프 교육에서 저는 총괄하는 논술 원장이면서 교육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논술의 훌륭한 멘토가 될 겁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과 물론 수리 논술은 별도입니다. 자, 이 스코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 언어 논술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현장에서 여러분 같이 머리 맞대고 자, 토론도 해보고 개요 짜보고 첨삭을 해보고 논술문 작성해보고 워딩 해가지고 라이팅해서 첨삭을 받으면서 어때요? 짧은 시간에 자, 일단은 평가를 높게 받는 바로 고득점의 논술 가능성을 분명히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자, 스카이프 교육이라면 여러분들 인문계 논술이죠. 성공 가능성은 큽니다. 대박이 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멘토링 해줄게요. 자, 일단 수능권이라고 아시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피니시가 하는 거죠. 활용 점정의 마지막 대입 가능성, 성공 가능성. 자, 논술로서 여러분의 자, 합격의 길을 갖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